자, 이번 시간부터는 한국 명리학에서 가장 주류가 되는 일간 중심의 사주 판단법을 한번 볼게요. 자, 그 중에서도 일간의 힘을 계산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 일간의 강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의외로 허점이 많은가, 이것까지 한번 볼게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그 명리학의 판단법은 일간이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주체성이 년월이라고 하는 사회군과 년월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적응해야 되는 터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과 시라는 것은 그 일간이 이제 작은 자기만의 그 세상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개별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든 주어진 세상에 내가 적응하는 그 주체자는 결국에는 일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간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내가 나만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에는 일간의 그 생각, 그 판단, 결정력,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명리학에서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상당한 그 시간을 썼던 거예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지만 명리학을 공부해 보시면 여기에도 허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강하고 약한 것이 사회 적응력에 영향을 줄까, 그 다음에 성공 여부의 키포인트인가, 그것과 일치하는가, 거기까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간이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간연지가 나의 터전, 뿌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회와 과정을 통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줄기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색깔로 꽃을 피우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하나하나 열매에다가 저장하고, 자, 그리고 이 년월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죠. 사회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합의가 된 그 사회, 국가 터전이란 말이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공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양띠가 양의 달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 원숭이띠가 닭의 달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세상에 똑같이 나아가도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분야, 그 에너지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또 그 분야에서도 어떤 기술을 위주로 쓰고 년월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 년월에 도대체 나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 일간에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간 중심으로 강약법을 따지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일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연월과 상관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이 일과 시라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일과 시에서 축적된 그 에너지로 년과 월을 내가 바꿔갈 수 있겠죠.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자, 쉽게 표현하자면 학교 다닐 때 상상하시면 학교 생활에서 내가 보여지는 게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를 따로 준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개인적 시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과 다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건 아주 그냥 한 예지만 이 일과 시에서의 이 에너지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 준비하는 이 과정이 나의 업무를 성장시킬 수 있고요. 내가 속한 그 겉껍질까지, 완전히 그 조직 사회까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퇴근 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 또는 남모르게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느냐, 또는 뭐예요? 여기가
정제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정사를 어떻게 꾸려 나갔더니 그것이 나의 사회적인 활동까지 어떤 영향을 주더라. 내가 가정사가 불안해지면 나의 사회적인 영역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좋고 나쁨에서 가정사에 개인사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사의 문제가 직장이나 사회 활동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가 원인이냐, 어디가 결과냐를 따질 때는 년과 월, 일과 시를 나눠서 보시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사, 가정사도 중요한 거고요. 내 사회적인 영역에서 나의 활동의 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꼬이면 이 개인사도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폭넓고 아주 호탕하고 개방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개인사에서는 아주 꼼꼼하고 아주 꽉 막힌 또 그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년과 월 한 쌍으로 보시고요. 일과 시를 또 한 쌍으로 보셔야 돼요. 되게 재미있겠죠. 자, 자꾸 이걸 느껴보셔야 돼요. 현실에서 자기 사주를 봄으로써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구나.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아버지는 사회에선 이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인데 왜 나한텐 이러냐. 이런 편차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호탕한데 저기서는 또 옹졸하고 그런 것을 관찰하는 것까지도 이 사주팔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상담하시려면은 사주팔자를 접목시킨다면 사람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만날 때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또는 사회에서 내가 본 그 사람의 그 평가에만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년월과 일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일간의 강과 약을 또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주팔자표를 봐서 또 대운의 흐름까지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이 사주팔자가 다가 아니구나. 또 쓰임이 그 대운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타고난 이 사주팔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희망이 있죠, 희망.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무조건 희망만 가지는 게 아니라 대운의 변화 속에서 준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자꾸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간, 일지, 월지 요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일간, 월간, 월지, 일지 요 만남이 제일 예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개인사와 공공의 사회에서의 삶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노숙자라든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월의 에너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운의 변화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일간의 배경이 되는 이 사회궁, 연월, 일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월의 변화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지만 대운에서 이 월의 기준점이 바뀐다고 했죠. 이 월의 기준점이 대운에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일간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를 보시면 재미있겠죠. 자,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할 게 참 많네요. 그렇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렇죠? 자, 일간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일단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간이 강해진다의 의미가 아주 이거는 상식적으로 본 건데요. 조금 이론이 완벽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일간이 강해진다는 것은 일간과 같은 비견겁제의 에너지가 사주팔자 내에 많이 갖고 태어났다.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났다.
이 두 가지가 많을 경우에 일간이 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인성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일간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견겁제라는 에너지도 일간과 같은 에너지니까 같은 에너지를 형성함으로써 세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사주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 용신법까지 가면은 이 용신이라는 게 쓸 용자예요. 신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라고 보시고 용신법까지 가면은 너무 강해졌으니까 일간의 에너지가 설이라고 그래. 설 또는 소자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통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통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에너지가 꽉 차 있으니까 이제 써야 된다 이거죠. 쓰는 쪽으로 진행이 될 때 좋더라. 가장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인성과 비견겁제가 일간 주변에 많다면 강해진다. 이 기준점을 일단은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진다라는 의미는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어떨 때 나가겠어요? 일간이 식신상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일간이 이렇게 식신상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식신상관의 뜻이 또 나오겠죠. 일간이 어떠한 손발을 사용하든 언어 표현을 사용하든 또는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소모하든 어떤 표현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궁리해내서 에너지를 쓰든 뭔가 써버리더라. 그래서 일간이 약해진다. 일단은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일간이 극하는 거. 그렇죠? 일간이 극하는 거. 극하느냐고 또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 정제편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간의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가 되겠죠. 소모가 되면은 언젠가는 이거를 장악하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견겁제로 채워주거나 인성으로 채워주거나 해야 된다. 그런 이론이에요. 얼핏 보면 이치에 맞죠. 최종적으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종격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세력에 따라가서 완전히 거기에 이제 파묻혀 버리면은 그런 논리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지는 마세요. 아니, 그럴 것 같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게 만약에 일간 주변에 많다면 관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제를 받으면 역시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일간의 성향이 약해지겠죠.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정편관이 내 사주에 많다면 나는 약한 사주가 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사주를 보시면 나는 인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식신상관도 있고 정제편제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내가 강한지 약한지를 진짜 알아보고 싶은데 물론 그게 사주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다른 방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함 약함을 못 나눴다고 해서 사주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요것을 한번 보세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고민을 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사주팔자표가 8칸이잖아요. 8점이 아니죠. 10점 만점으로 한번 해본다면 이 월지가 가장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월지가 일간과의 관계에서 3점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대운이 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개인이 나라는 주체성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 이 사회라고 하는 그 터전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지를 3점 준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일지를 2점을 준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일간이 자기 중심을 잡아야지만이 나머지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를 내가 휘둘리든 휘둘리지 않든.
그리고 나머지를 1점씩 준다면, 이것도 뭐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뭐 여기가 1.5가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일지를 1.5로 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일단은 월지 3점, 일지 2점. 그렇죠? 나머지는 1점씩 주자. 그렇죠? 이분의 한번 사주를 볼까요? 이분은 연지 안 봐도 벌써 비견이 여기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5점, 6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6점부터는 무조건 신강하다. 여기서의 신은 몸신자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일간 자신이잖아요. 그치? 일간 자신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신자를 쓰시고, 이 신자는 일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점은 뭐 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강한 거는 아니다. 중화가 돼 있다. 조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점 이하는 신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네요. 그쵸? 그쵸? 이 사주인 경우에는 일간이 무토라면은, 무토를 도와주는 기토, 겁재죠. 진토, 비견이죠. 1점, 2점 뺏기 못하네요. 그쵸? 여기 재성들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점 이상이라는 거는, 뭐가 6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점수를 주는 거는 비겁, 인성, 여기를 장악했을 때, 자기 사주에서 나타날 때 점수를 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10점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그럴 때는 극자를 붙여줘야 돼요. 극신강. 9점, 10점은 뭐 극신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1점, 이런 사람들은 극신약, 이런 말을 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배우시면 되고, 일단은, 월지와 일지에게 점수를 제일 많이 줄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좀 타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강신약을 도대체 왜 나누느냐? 이치에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명리학에 신강신약이 이렇게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좀 적중률이 좀 있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자, 신강사주의 특징을 보시면 세상의 기준이 나예요. 왜냐하면 일간의 주체성,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결정력이 나의 호불호가 분명해지는 거고, 내가 이해하는 곳에서는 뭐 도전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곳은 전혀 아주 그냥 아예 관심이 없고, 그게 아주 극단적이라는 거죠. 신강한 사주들의 특징을 보니까 나라는 기준점이 강력하더라. 그 본인의 결정권이 강력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흐름을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신강해서 좋은 점도 있고 좋은 분야도 있고, 그렇죠? 유리한 분야가 있겠죠. 좋다라기보다는 유리한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신강한 사주의 특징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안 좋을 때는 똥꼬집이 될 수도 있고, 타협점이 없을 수 있다. 그 모든 중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좋은 분야가 있을 수 있죠. 단점도 강해지는 특징이 있더라. 자, 신약한 사주의 특징은 주변에 의해 주변과 타협하고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더라. 부드러운 성향이 있죠. 부드럽고,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이 극대화된다면 좌절이 될 수 있다. 회피하는 성향이 강할 수가 있더라. 그러나 이제 신약을 잘 활용하시면 주변과 잘 조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운 변화에서 이 신약한 성분이 강해질 수 있겠죠. 대운의 변화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신강신약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한번 보세요.
일간의 입장에서, 이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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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화 함으로써 물기운이 너무 약해졌죠. 그러면은 뭐 신약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극신약까지 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사주는 화해세력이 너무 강하죠. 그렇죠? 비경겁제 신강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습토가 오거나 금기운이 오거나 수기운이 오면은 좋다. 그러면은 화기운은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로 따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백발백중 맞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신강신약은 완벽한 그 명리학의 그 진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도움은 돼요. 그렇죠? 도움은 돼요. 왜냐면 화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에너지의 강함으로 인해서 허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대운과 또 부딪히면서 크게 흥했다가 크게 실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완충해주는 습토가 온다든가 조절해주는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강약을 몰라도 이쪽의 일간을 안 보고 이쪽의 일간을 안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금기운이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금기운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습토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화기를 일단 급한 불은 꺼주겠구나. 그쵸? 또 수기운이 왔을 때 이 화기운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겠구나. 방법론적으로는 신강과 신약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때는 일간을 보지 않고서도 일지 상황만 보고서도 추론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년지, 월지, 일지, 시지도 결국에는 자기 사주팔자잖아요. 일간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왠지 다른 사람 것 같지만 년월일시가 결국에는 자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화가 강한 에너지로 해서 화강사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신강, 신약이 나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나눴다고 해서 신강을 나눴다고 해서 거기서 찾아낸 용신이 거기서 찾아낸 어떤 키포인트 방향성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자주 발생해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기초 단계에서 하면 안 되지만 사주의 신강신약을 나누느냐고 또 용신을 찾느냐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그러한 헛수고를 그걸 미리 방지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신약은 눈에 보이는 정도에서만 나누세요. 나는 신강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뭐 용신을 찾았다고 해서 용신 대운에서는 좋고 용신이 아닌 때는 뭐 나쁘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 적중률이 3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공성론을 먼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삼합으로 사회궁이 만들어졌는지 삼합의 속성이 이 사람은 강한지 그로 인해서 허점이 뭔지 이 사람은 방합의 속성이 강해서 이 사람한테 너무 강해서 장단점이 뭔지 이렇게 나누는 게 더 현명할 때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강약을 나눠서 용신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개인의 인생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로 절대로 인생이 결정나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결국에는 개인이 풀어가야 되는지 사회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지 이 삼합과 방합의 그 힘의 균형을 더 잘 보셔야 돼요. 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모든 것이 약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반대로 수기운이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사주팔자 자체가 자기 거기 때문에 수기운이 또 강해진 거예요. 기토 중심에서 이 일간 중심에서 보면은 한없이 이 기토가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신강신약의
매몰이 될 경우에는 모든 사주가 강약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게 어떨 때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화생토가 될 때 운이 열린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탁탁 맞아 들어갈 때가. 그럴 때 아주 쾌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적용해 봤더니 안 돼요, 또. 그래서 또 실망하고, 뭐가 잘못됐나 또 자기를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화가 왔을 때 이 수라고 하는 이 성분이 세상으로 어떻게 발휘가 되겠구나. 그런데 수가 너무 강력할 경우에는 화가 와서 오히려 좀 혼란스럽겠구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용신을 난 꼭 찾아야 돼. 사주에서 난 용신을 못 찾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주로 한번 보세요. 간목이 뭐 바위에 이렇게 소나무처럼 아주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은 금의 방합을 완전히 형성을 하고 자기 시간에서는 일부 삼합의 기질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방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다음에 신약하니까 내가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도 명령권을 강하게 행사하지 말고 타협하고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척 해라. 왜냐면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는 신약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볼 때는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은 이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타인들이 이 일간의 주체성을 다 볼 수 없잖아요. 여기 기토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신약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엄청 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합을 완전히 형성했기 때문에 그 세력 안에서 똘똘 뭉쳐서 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도대체 신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휩쓸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타협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신강보다도 더 단호하고, 여기서도 뭐 이 금기운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 때는 그러면 뭐 종격으로 보면 되잖아요. 따를 종자를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신약한 사주들은 다 종격으로 보이고, 너무 강한 사람, 또 어느 정도 강한 사주들은 또 종강격으로 또 보이고 난리가 나요. 10년 공부해도 계속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사주팔자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신약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신강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 즉시 용신을 정하지 마시고, 용신을 어떤 에너지를 딱 정해놓으면 마치 다른 에너지는 막 불필요해 보이고 다른 에너지는 막 미워해야 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 뜻만 아시고 이거를 가지고 예언하지는 말아라. 그렇죠? 신강하려면 일단 비경겁재가 있어야 되고 같은 글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량이 같으면 비견이고 음량이 다르면 겁재고, 도와주는 오행이 있다는 것은 인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경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든가 자기랑 뜻 같이 하는 사람이랑 모여서 뭐 정당 정치를 하든가 아니면 세력을 같이 모아서 사업을 한다든가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 몸을 갈고 닦아서 하는 거니까, 뭐 운동선수부터 성대모사의 달인이 되고 싶다. 그럼 자기 몸을 계속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비경겁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표정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식신상관이 있든가. 그런 게 중요하지 뭐 신강하다 신약하다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계속 해주고 싶어요. 자, 신약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쪽을 생산하느라 신약해졌다. 이거보다는 식신상관을 제대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식신상관이 어떤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그 감정 소모를 잘못할 경우에는 네가 애정사라든가 감정의 소모라든가
과도한 어떠한 활동성으로 네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이 타인의 감정을 움직인다면 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뭘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내용이 있는 설명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정제, 편제가 사주에 많다면 당연히 일간에 힘이 빠지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면 또는 자기 영역을 잘 만들어 가든 뭐는 조심해라. 그리고 이 에너지가 너한테 지금 잘 작동한다면 이런 에너지를 채워 넣어라. 이런 방향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관평관이 많다면 일간에 힘이 빠지겠죠. 정관평관에 내가 소속돼 있다면 타인의 문제점이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거나 그 조직에 내가 또 타협을 하고 소속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일간의 주체적인 고집을 피울 수가 없죠. 나를 희생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강신약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거로 사람을 완벽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용신이라는 거를 정해서 그 용신이 마치 100% 맞을 것처럼 예언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일간의 힘이라고 하니까 왠지 힘이 강한지 센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도 신강하다 그러니까 왠지 몸이 강할 것 같고 여기서의 신은 자신, 일간이란 뜻이에요. 신약하다 그러면 왠지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약한 경우도 있으니까 또 맞아 들어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고집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신강신약만 일단은 나눌 줄 아셔야 돼요.